최근 UAE가 한국의 천궁, 이 세 번째 포대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달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이라면 계약과 생산과 인도 순서가 차례대로 움직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발사대와 통제 체계가 현재 완전히 다 깔리기도 전에 당장 필요한 미사일부터 수송기로 먼저 공수하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중동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란발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천궁2가 실전에서 무려 96%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수십 발의 불덩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산 방공체계가 실제로 방패가 됐고 UAE는 아직 납기가 남아있던 세 번째 포대까지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빠른 배송만으로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기술 신뢰가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면은 한국의 콜드런치 기술이 실전에서 증명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콜드런치는 미사일을 발사관 안에서 바로 점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수십 미터 위로 밀어 올리고 그 뒤 공중에서 엔진에 불을 붙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위험한 기술입니다. 사출 타이밍과 공중 점화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미사일이 발사대 위로 떨어질 수 있고 방향 전환이 늦으면 민간 지역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대 보호와 360도 전 방향 교전이라는 큰 장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방식으로 꼽힙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환경 변수입니다. UAE, 이 같은 중동에서는 기온이 50도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 팽창 속도부터 달라집니다. 사막의 모래와 먼지가 피스톤 계통에 끼면 마찰력도 변합니다. 그러면 사출 속도와 점화 타이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S-300 계열은 뜨거운 사막 환경에서 훈련 중 엔진 점화에 문제가 생겨 장비 손상을 겪은 사례가 거론돼 왔습니다. 사막에서 콜드런치를 안정적으로 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벽을 넘었습니다. 개발진은 사막 환경을 그대로 모사한 환경 챔버에서 수만 번의 가혹 시험을 진행했고 온도 변화에 따른 가스 압력을 0.001 초 수준까지 계산하며 보정 알고리즘을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천궁에는 중동의 열기와 습기 모래 먼지 속에서도 60여 발을 연속 발사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콜드런치를 성공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노하우는 현무호와 SLBM으로 이어집니다. 현무호는 약 40톤급으로 거론될 만큼 거대한 미사일인데 이런 급의 체계도 콜드런치를 써야 발사대 생존성과 은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쏘는 SLBM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잠수함 발사관 안에서 바로 점화하면 승조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밀어 올린 뒤 점화하는 방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UAE가 감동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장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보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LI-GENX-1 인력 40명 한화 계열, 인력 20명, 그리고 긴급 요청으로 추가 투입된 6명까지 합쳐 총 60여 명의 기술진이 상주하는 것으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 지역에서 체계를 점검하고 유지하며 실시간으로 현장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군사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터는 수조 원을 주고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미사일의 변칙 궤적 파편, 산란 양상 사막에서 발생하는 레이더 노이즈와 열 환경의 변화가 모두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실전은 단순한 방어 성공이 아닙니다. 연구실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전장 데이터가 한국 방산의 다음 단계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궁기의 성과는 단지 한 번 잘 막은 사건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체계 전체 신뢰도를 끌어올린 분기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한국 방산은 가성비가 좋은 무기 납기가 빠른 무기라는 인상을 넘어 실전에서 살아남는 무기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흐름이 유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는 영국이 초음속 훈련기 TF-50 그리고 더 나아가 KF-21까지 검토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국이 단순히 새 비행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전력 공백을 동시에 해결할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영국이 운용하는 호크-T2는 가용률이 60%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고 기체당 연간 정비 비용이 400만 파운드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보유 대수는 76대지만 이렇게 낮은 가용률이면 숫자가 많아도 실질 전력은 줄어듭니다. 원래 2040년까지 운용할 계획이 있었지만 교체 논의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반면 TF-50은 이미 FA-50 계열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에서 운용 경험이 축적된 플랫폼입니다. 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이 언급됩니다. 초음속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영국처럼 F-35B를 운용하는 나라는 조종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초음속 기동과 디지털 조종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훈련기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TF-50은 실전 전투기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를 매우 효율적으로 메워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작 단가도 2,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 선으로 거론돼 비용 대비 성능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경쟁 기종으로 언급되는 미국 보잉 T-7은 아직 미군에도 본격 인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는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와 구조 관련 이슈로 인해 일정이 최소 3년 이상 늦어진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전합니다. 유지비 문제도 큽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훈련기, 유지보수에만 연간 3억 파운드 한화, 약 5,100억 원 수준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미 완성된 플랫폼을 빠르게 들여오는 쪽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비가 GDP 대비 2%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 핵잠수함 항모 전력 유지까지 병행해야 하는 나라라면 더 그렇습니다. 영국 이야기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또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전장보다 예산과 가용률이 더 냉정한 숫자로 등장합니다. 는 영국이 지난 10년간 주요 군수품의 약 30%를 미국 이외 국가에서 조달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영국이 언제나 미국제만 고집한다는 통념은 이미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과 육상 장비에서는 유럽과 이스라엘 등 다양한 공급선을 활용해왔고 이제 항공훈련기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초음속 훈련기라는 조건을 중시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5세대 전투기 조종사를 길러내려면 단순한 기본 비행 훈련을 넘어 고속 기동과 첨단 항전 환경 적응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TF-50은 상당히 현실적인 카드가 됩니다. 는 TF-50과 FA-50의 20여 개국이 관심을 보인다고 전합니다. 이미 운영 경험이 쌓여 있고 완전히 새로 개발되는 위험한 기종이 아니라 검증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반대로 T-7은 아직 미군조차 본격 인도를 받지 못했고 일정 지연이 최소 3년 이상 누적됐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영국처럼 당장 훈련 공백을 메워야 하는 나라에겐 미래가 아니라 지금 들어오는 기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TF-50은 싸기만 한 선택지가 아니라 늦지 않게 도입할 수 있는 선택지로 의미가 커집니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는 노동당 집권 이후 키어 스타머 정부가 지지율 예산 압박 복지 축소 논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방 조달 역시 상징보다 효율이 우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6세대 전투기와 핵잠수함 항모 전력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훈련기까지 개발 위험이 큰 신형 미국 기체를 선택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반면 TF-50은 이미 존재하는 플랫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통합해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술 이전이나 생산 협력 카드까지 열 수 있어 선택폭이 넓습니다. 결국 영국이 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일정과 비용과 실제 훈련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는 겉으로는 중동 반공 이야기와 영국 훈련기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있지만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기술은 시장을 움직이고 숫자로 설명되는 효율은 동맹의 습관까지 바꾼다는 것입니다. 천군기의 96%, 60여 발 60여 명, 50도 0, 001초가 중동에서 한국의 이름을 올렸다면 76대 60% 미만 400만 파운드 3억 파운드 2040년 20여 개국 30%라는 숫자는 유럽에서 한국산 항공 플랫폼에 문을 두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